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화재 안전 기준을 강의하게 된 소방시설관리사 최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소화기구에는 소화기 그리고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 간이 소화 용구가 있죠. 소화기구에. 그러면 요 차이가 뭐냐? 자, 간이 소화 용구는 소화 약제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랑 자동 확산 소화기. 소화기는 일단 운반에 사람이 수동으로 작동하고 운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동 소화 장치는 고정되어 있는 소화 장치입니다.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 거는 소화 설비도 마찬가지죠. 스프링클러 설비나 그런 것도 자동 소화 설비인데, 그런 가스계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화 장치는 그 건축물에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 배관이 없습니다. 배관이라는 건 뭐냐? 그 건축물에 고정된 겁니다. 고정된 것. 그래서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같은 경우 소화 장치인데 그 배관을 연결해서 이 천정이나 반자 등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소화 설비가 됩니다. 그 차이, 배관의 차이. 배관은 그 건축물에 고정되어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캐비넷형에서 모듈러 설비 같은 경우가 소화 설비입니다. 그렇게 가스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반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화재 안전 기준 NFTC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한 번만 하고, 소화기구에서 한 번만 하고 나중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및 남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대에 적용한다. 거기에만 적용한다. 일부에 적용한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설치 대상입니다. 설치 대상. 소화기구 설치 대상인데,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될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거. 먼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한 10평 정도 되죠. 그 10평 정도 되는 이상에서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요거는 좀 이따가 화재 안전 기준 나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자, 연면적이 33제곱미터가 안 되는 시설로서 가스 시설, 발전 시설 중 전기 저장 시설 및 문화재, 세 가지죠. 가스 시설, 전기 저장 시설, 문화재에는 33제곱미터가 안 돼도 소화기구를 설치하라. 그리고 터널, 지하구 등에도 소화기구를 설치하라. 일반적으로 소화기 설치하는 거죠. 다음,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도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이건 소화기구고요. 소화기구에는 이제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 등이 있겠죠. 근데 소화 장치에는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소화 장치가 있습니다. 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 자, 후드와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얘는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한다. 이 경우 주방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 등,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모든 층. 아파트 등이라 하면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등,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 등입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보통 상업시설인데 이제 주거용으로도 사용하죠. 주거용.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도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자,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주방이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에 입점하여 있는 일반 음식점. 대규모 점포라 하면 이제 대형 마트, 백화점, 그런 데죠. 그런 데서 설치하는 일반 음식점에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라 그러면 학교, 공장, 그리고 뭐 기숙사, 뭐 그런 데죠. 또 군대도 있겠죠. 군시설에도 집단 급식소죠. 그런 게는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로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거, 화재 안전 기준에 정한 장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화재 안전 기준에 정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발전실, 그 다음에 변전실, 통신기기실, 그러니까 전기 전자 시설이 있는 곳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험물 중에 5분의 1 이상 지정 수량 미만의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이 두 곳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얘기 될 겁니다. 다음입니다. 기준의 효력. 자, 이 화재 안전 기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1항 6호나 남옥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기술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여기서 기준을 가진다. 뭐 이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기준의 시행 뭐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조금 뭐 좀 봐둬야 될 게 기준의 특례입니다. 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완화하는 거나 일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비슷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른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여야 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우 그 효력의 범위 안에서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다른 설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내 소화전 설비도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도 있는데 그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제외할 수 있다. 이 비슷한 기준이 또 있죠. 그 설치유지법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소방시설에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다 좋은 시설이 있으면은 그보다 좀 낮은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제외하는 기준, 그리고 특례 기준, 요 세 가지에서 법령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일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설 중에서는 그런 시설도 있죠. 뭐 강화된 시설, 뭐 그런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 안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는 경우, 해야 하는데 안 하거나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또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 허가 등의 신청, 건축 허가 신청이나 소방시의 착공 신고, 그러니까 허가 신청 안 하고 착공 신고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허가하고 이제 착공이 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허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는 착공 신고를 먼저 할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행일 이전, 이 기준일 이전에는 종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준 이후에는 그러니까 설치하라고 했는데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 기준입니다. 시행일 전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자 먼저 이날 이전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 제정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자, 요 법이 시행됐는데 그 이전에는 뭔가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이후에는 완화돼서 조금만 설치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만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자, 그러니까 요거 잘 이해하시고, 요거는 개념적으로 좀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는 개념적으로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나중에 실무하실 때 이런 게 요게 많이 쓰입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제 옛날에 화재안전 기준 요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다른 법령에서 화재안전 기준이 따른다 했을 때 그 따르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 기준을 인용한 경우, 그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가름하며 이 기준이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 종전의 기준에서 종전의 화재안전 기준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해서 화재안전 기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라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는 종전의 규정에 가름하여 이 기준에 적용한 것으로 본다.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다른 설비 화재안 기준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 요거는 이번 한 번만 설명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자주 나오죠. 1차건, 2차건 자주 나오는데 2차에 나온다고 할 때는 이거는 이 정도는 써야지. 이건 점수 주기 위한 거니까 정의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소화약재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 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자, 요거 소화 성능이 있는 물질이죠. 다음 소화기란 소화기의 정의입니다. 소화기란 소화약재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기계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에 소화기를 말한다. 자,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고 방사 압력에 따라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다음 소형 소화기란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이죠.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자, 능력 단위란 뭐냐? 그 소화기에 있는 소화약재로 끌 수 있는 화재 양입니다.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은 일반 화재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이렇게 쌓아 올려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펴서 한 몇 분 있은 뒤에 그거를 소화기로 껐을 때 그런 걸 몇 개나 끌 수 있는지, 하나 끄면 1단위, 2개 끄면 2단위 그런 식으로 계산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수조에 휘발유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에 몇 개를 끌 수 있느냐, 그런 걸 나타내게 됩니다. 자, 능력 단위가 그런 것이고요. 자, 대형 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말한다.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화재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다음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는 주방 같은데 천정이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재를 방출시켜 국소라는 것은 부분입니다. 부분적 장소라고 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그쵸. 부분적으로 여기 뭐 화재 뭐 연료를 쓰거나 주방에 있으면 그 부분만을 소화하는 걸 말하죠. 다음 자동 소화 장치란 자동 소화 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 장치로서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을 받은 유효 설치 범위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 장치를 말한다. 자, 형식 승인과 성능 인증이 있습니다. 자, 형식 승인은 뭐냐? 그 제품을 만들 때 뭐 규격이 어떻고 규격 뭐 사이즈 뭐 그 성능에 필요한 뭐 종류 약제의 종류 등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약 요런 틀로 만들어 하는 거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성능 인증은 해당 소화 설비나 소화 기구 등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형식 승인으로만 할 수 없고 성능은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더 작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인증하는 겁니다. 성능 인증. 그거는 성능만 보는 겁니다. 성능. 자, 이 기준에 불을 화재가 났어. 이거는 몇 개만 끄면 돼. 몇 개를 끌 수 있어. 그러면 그 정도는 꺼야 돼.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성능이 됐군. 그러면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성능 인증입니다. 요거는 기준도 나중에 따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다 정도 아시고요.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성능 인증이나 형식 승인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 인증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그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뭐 그걸 다 강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 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열원이라는 것은 전기 가스가 있겠죠.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 장치를 말한다. 자, 열원을 발생 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지기가 있어야 되겠죠. 감지기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 장치를 말한다. 자, 비슷하죠. 다음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란 자, 캐비넷 아시죠? 이게 박스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 형태의 소화 장치를 말한다. 얘는 형태죠. 캐비넷형은 형태고 얘네들은 밑에 세 가지는 약제로 구분합니다. 약제 종류로 구분합니다. 가스계 약제. 가스 자동 소화 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소화 장치를 말한다. 다음 분말 자동 소화 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음 고체 에어로졸로 자동 소화장치란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 얘는 형태고요. 캐비넷형은 형태고요. 그러면 여기 캐비넷이 가스계가 들어있거나 분말이 들어있거나 고체 에어로졸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고체 에어로졸은 안 들어있겠네요. 가스나 분말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얘는 캐비넷 형태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란 어떤 거냐 하면은 저기 보통 질산칼륨이나 탄산칼륨 등이 들어있어서 안에서 자기하고로 폭발시킵니다. 폭발시키면 이게 팍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이제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화재를 더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늦어지긴 했는데 이제는 소화 효과가 입증돼서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들어와서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아까 정의 중에서 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별로 표시가 없죠? 표시가 없으니까 적당히 그냥 개념만 알고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실이란 주거,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방이죠. 능력 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 소화 연구에 있어서 법 제27조 1항에 따른 형식 승인된 수치를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이죠. 수치를 말한다. 말하며 소화약제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간이 소화 연구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 연구는 표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자, 능력 단위 얘네들은 이런 수치를 가집니다. 먼저 마른 모래를 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기 나트륨이라든가 물과 반응하는 물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록 마른 모래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물과 반응하는 물질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이게 0.5단이고요.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삽을 상비한 80리터 이상의 것 1포, 0.5단입니다. 요 두 개. 간이 소화 연구입니다. 요거는 뭐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화재 종류입니다. 화재 종류. 먼저 일반 화재입니다. 일반 화재, A급 화재라고도 하죠. 핵심은 재가 남는 화재. 유류 화재는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 화재는 전류가 흐르는 기기, 전류가 흐르는 상태의 화재입니다.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 상태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누전이나 그런 걸 발생했는데 전원이 차단됐다. 그럼 전기 화재로 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이 일반 가연물이 타고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 화재에 대한 소화기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유류 화재, 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 도료, 솔벤트, 레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 화재에 대한 소화기 적응성 화재 표시는 B로 표시한다. 자, 전기 화재, C급 화재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전기 화재에 대한 소화기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이 C로 표시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수계소화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면 전기가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C로 표시합니다. 다음 주방 K급 화재. 주방에는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 화재에 대한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자, 동식물유니까 기름이라서 유류 화재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유류 화재와 주방 화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동식물유는 발화점과 끓는 점이 매우 가깝거나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끓으면은 불이 붙거나 불이 꺼졌다 할지라도 재발화의 위험이 크다는 거죠. 핵심은 재발화, 꺼도 다시 불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약재를 사용하는 K급 화재다 라는 겁니다. 다음 기술 기준. 자, 소화기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입니다.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화재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원래 말하면은 그 화재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입니다. 화재 적응성 소화약제. 문제가 이 문제도 그렇지만은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다르게 표현됐을 때도 그것들을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적응성 있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 이렇게 말이 바뀌죠. 자, 약재별 적응성 바로 A급, B급, C급, K급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것들을 쭉 암기하실 때 얘네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걸 동그라미표에서 없는 것들 위주로, 적응성이 없는 것들 위주로 이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급 화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효과가 적고, 그 다음에 하론, 할로겐, 그 다음에 인산염류, 이게 3종이죠. 3종 분말. 탄산염류 1, 2, 4종이죠. 그게는 1, 2, 4종은 일반 화재엔 적응성이 없다. 그리고 액체, 산알칼리 소화제, 강화액, 물 침윤제 소화약제, 그 다음에 기타 고체 에어로졸로 마른 모래, 팽창시설, 팽창진주함 등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유류화재는 거의 대부분이 다 쓰일 수 있다 거고요. 전기화재는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화재이기 때문에 수계 소화약제, 그러니까 이런 물이 들어간 소화약제는 좀 적응성이 없다. 다만 이제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에 된 경우에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 같은 경우에는 적응성이 없다. 그 밖에 것 적응성이 없고요. 자, 주방 소화약제 K급 화재는 대부분이 좀 사용이 안 된다. 일반적인 소화약제로는 안 된다. 그리고 3종 분말 소화약제도 안 된다. 그리고 중탄산염, 이제 탄산칼슘이나 그런 걸로 좀 소화에 효과가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액체로는 강화액, 물 침윤제 소화약제 등이 있고요. 그 밖의 것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암기하실 때 그렇게 쭉 진행해서 요거 없는 것 위주로 요거 없고 안 된다, 뭐 그 정도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요거 중요하죠. 요거 중요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 능력 단위 표시.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서 소화기구 능력 단위, 기준 면적이죠. 기준 면적에 따른 걸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유락시설은 뭐 유유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사람들이 많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또 불특정 다수가 많이 오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설치해라 라는 거죠.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설치하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등에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람이 여기보단 적지만 그래도 꽤 많이 모이는 장소죠. 그 다음에 근린, 판매, 운수, 숙박, 노유자 시설 뭐 등등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가끔 그런 걸 물어봅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냐? 이건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방송통신시설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외워놓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죠. 이걸 체크할 수가 없겠죠. 빠진 경우. 그러니까 그때는 찍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걸 정확히 외워놓고 대충 이걸 쓰거나 두 개 중 하나 찍거나 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쭉 외워라. 앞에 걸 따가지고 중요한 것들, 특히 중요한 것들은 앞에 걸 따서 어떻게 만들어서 외우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설 등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 이상 하라. 그리고 그 밖의 것은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 이상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 비고 중요하죠. 비고 1차에서도 중요하고 2차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여기 엔드죠. 엔드 벽 및 반자의 실내의 면한 부분이 불연, 준불연 또는 난연 재료로 된 경우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 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면적으로 한다. 기준 면적이 2배가 된다. 자, 유락시설인데
내화 구조이고 불연, 중불연, 난연제로 된 경우 이것을 6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60제곱미터 1단 이상. 그런 얘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여기 암기법이고요. 자 여기 자 여기는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